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VOD 그리고 유망 자료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에 관련돼서 궁금했던 점 질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무료로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일요일의 주인공 모셔야겠죠?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만나고 또 뵙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사실 이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좋은 흐름이 사실 외국인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땡큐 외국인. 네, 땡큐 외국인. 외국인만 생각하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네. 이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외국인의 지수세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혹은 이 외국인의 자금이 축소되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지, 우리가 그럴 때 과연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러브코리아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 이 상황은 제가 작년에 미리 다 얘기를 해드렸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이 방송을 계속 같이 보셨던 분들은 다 공감한 내용이고 이미 시황적으로 이미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첫 번째, 작년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지수가 계속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달러 인덱스 때문에. 맞아요. 달러가 워낙 강하고 달러가 강했을 때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원화 표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무조건. 그 손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일단 뭘로 환전해야 됩니까? 원화로 환전해야 돼요. 그렇죠.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달러를 들고 와서 외국인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그 원화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사실 원화로 투자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서 계속 빠졌다가 제가 지금 화면을 딱 하나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작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무려 13조 8천억을 순매수했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와의 피크는 7월까지였다. 예. 피크는 7월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끝날 거다. 그래서 미리 원화 자산을 쓸어 모은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지 지수가 올라서 수익 내는 것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하락하면서, 즉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화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달러 인덱스 화면인데 지금 달러가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이쯤에서 딱 이쯤이죠. 이쯤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꼭대기에서 팔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 달러가 어깨쯤 왔을 때, 요 정도 어깨죠. 요게 한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깨예요, 어깨. 어깨쯤 왔을 때 외국인 투자에 틀었어요. 달러가 꺾일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알고. 왜냐, 금리 인상이 거의 끝까지 갈 거라. 올해 말까지 가면,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갔으면 거의 금리 인상이 거의 피크를 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리 외국인 투자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꺾였죠. 꺾인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시그널로 얘기 드렸던 거 뭐가 있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9월 타이밍이었는데 네. 9월에 삼성전자가 반등 갭으로 띄우고 반등을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거 외국인 투자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죠. 그럼 TSMC 그동안 중국이 MSCI 이머징 마켓에 한국하고 중국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중국이 계속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중국이 인구도 많은데 기업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쪽의 비중이 당연히 높아져요, 점점. 자금 규모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덱스 투자는 패시브 펀드들 위주로 하는 인덱스 투자. 그러니까 내가 펀드에 돈이 있지만 그 펀드의 돈을 어느 정도 비중을 딱 조절해 가지고 그 조절한 비중 가지고 전 세계에 똑같이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중국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 투자한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 바뀌어버렸냐? 바로 이때 바뀐 거예요. 이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뭡니까? 중국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중국이 대만의 위협을 계속 하는데 이 TSMC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면 큰일 난다.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에 좀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치포 동맹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비메모리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2위잖아요, 어차피. 근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로 2위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에 약간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을 때고 이때 삼성전자가 저점 바닥을 찍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1월 초에 네. 사람들이 이제 틀렸다. 김보부장 틀렸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그냥 바로 다시 반등 나왔죠. 그쵸. 예, 자, 그러니까 요거 한 번의 트릭이었던 거예요. 한 번의 트릭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제 얘기를 계속 잘 들으셨다라면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는 게 맞았던 거죠. 결국.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외국인 투자에 사는 건 뭐냐면 지수 대형주들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사고 있어요.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일부 테마주들만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적당히 올리고 끝날 장이 아니라는 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세를 뽑았는데 그러면 적당히 끝날 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 기아로 바뀌어요 또. 현대차가 실적 발표에서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현대차 기아가 유독 안 갔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현대차 기아 이번 주 들어서 현대차 기아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같이 간다. 같이 간 어떻게 간다? 멀리 간다. 네, 그래서 이 멀리 가는 거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총 상위주 위주로 현재 뽑아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매매를 종료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수를 좀 줄이는 시점은 도대체 언제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시죠.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원화가 더 이상 강세가 되지 않을 때, 즉 FOMC 회의가 이번에 25bp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뉘앙스가 풍기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외국인 투자에 들어오는 거의 마지막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그럼 지수가 그럼 많이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그럼 기관이 계속 팔기만 할 거냐?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떠날 때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디가 주로 매도했냐면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는데 연기금 최근 스탠스가 8월부터 봤을 때 연기금이 1조 9천억 거의 2조를 매도했는데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스탠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거의 보합권이에요. 올해는 거의 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매도를 거의 이번 달 들어서 1월 들어서 매도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의미 있게 봤을 때 16일부터 23일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 그래서 연기금 포지션이 일단 중립이다라는 거. 일단 중립에서 이제 점점 매수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장은 조금 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러브코리아의 행태에 대해서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수가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이유는 바로 달러 인덱스 그리고 중국 비중이 컸던
그 KSMC 이제 외국인이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히 느껴서 중국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삼성전자로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러브코리아의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행태가 원화가 더 이상 강세가 아닐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죠. 우리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우리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특히나 이 위세 하이텍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제 13%까지 네.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네. 씨앗을 뿌렸던 종목들이 우르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올렸을 것 같아요. 사실 위세하이텍은 2주 전에 씨앗을 뿌렸고 네. 그다음 지난주 한 번 더 뿌렸죠. 씨앗을 2번 뿌렸어요. 2번 뿌렸을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자 먼저 일단 알체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수익률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AI 관련주예요. 여러분 제가 그 너튜브 영상에서도 이 AI 관련주 챗GPT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1월 하셨죠. 초에 그것도 1월 초에 얘기했어요. 1월 초에. 1월 초에 우리는 먼저 이거 포커스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챗GPT가 뭐다. 챗GPT는 어떤 거다. 여기에서 AI는 어떻게 올라갈 거고 AI 관련주들은 뭐뭐다. 하면서 지금 AI 관련주들만 지금 폭등하는 장인데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알체라가 후속주로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는 사실 솔트룩스 이런 거 단타밖에 제가 얘기 못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후속주로는 어떤 종목이 할 거냐 해서 제가 알체라를 얘기 드렸고 알체라가 약 48% 정도 급등을 한 상태죠.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TV방송에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부터 수익률을 따져보면 48.6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 연휴까지 포함해서 약 2주 동안 위세하이텍을 우리가 후속주로 그 다음 후속주로 또 알체라를 수익 실현하고 위세하이텍으로 넘어가서 위세하이텍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진행했는데 위세하이텍 매수 시점이 보시면 아시면 1월 18일 날이에요. 1월 18일 날 얼마 안 매수했고 됐네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잡은 거예요. 요때 잡고 바로 급등 또 급등 그리고 어제 추가 상승. 어제 추가 상승인데 자 위세하이텍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볼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위세하이텍 보시면 자 위세하이텍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입니다. 이거 어제 1월 26일 날 어제 위세하이텍 18,000원 깨져 일단 매도입니다. 수익 실현합니다. 17,900원 이상 매도 수익 실현. 혹시나 수익 실현 못 하셨을까 봐 또 얘기 드렸어요. 또 얘기 드렸는데 이게 막 40% 수익 인증 올라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세하이텍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게 다시 수익 실현하세요. 반등 나왔을 때 또 수익 실현 얘기 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위세하이텍의 흐름은 어떠냐? AI 관련주가 안 꺾였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은 살짝 올라왔어요. 오늘은 위세하이텍 살짝 올라왔는데 네. 그 부분도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대장주 솔트룩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어제입니다. 우리가 TV 방송 보고 계실 때가 1월 29일이고 지금 녹화하는 게 1월 27일. 어제면 네. 1월 26일이에요. 자 시초가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자동차 2차 전지 실적 이슈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월 26일 날 대장주 솔트룩스가 밀리는데 AI 관련주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없는데 그중 대장주 하나인 코난 테크놀로지가 전혀 안 밀리고 있다. 오늘 강력한 한파의 가스 관련주 급등 관련주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게 보시면 아침에 제가 설명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직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가 더 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더 간다는 얘기를. 자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가 전혀 밀리고 있지 대장주 완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 네. 오늘 또 14% 갔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대장주가 더 가요. 더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대장주가 더 가는데 타이밍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올라타느냐. 자, 코난 테크놀로지 더 갔죠. 더 올라간 상태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안 밀리고 있으니까 AI 관련주 이게 26일 날 어제인데 어제도 코난 테크놀로지도 5%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14% 다시 샀어요. 자, 솔트룩스 볼게요. 이거 밀리지 않는다. 다시 간다. 밀리면. 자, 오늘 솔트룩스도 7% 상승.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장주가 꺾여야 이 AI 관련주 꺾입니다.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솔트룩스가 꺾여야 돼요. 셀바스 AI 마찬가지. 지금 초반에 올라갔다. AI 관련주가 초반에 올라갔던 종목 셀바스 AI, 그 다음에 마인지랩까지. 마인지랩은 한풀 꺾였어요. 꺾이긴 했는데 그럼 완전 대장주로 봤을 때는 셀바스 AI,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 세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나머지 종목들을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시세가 좀 더 인장이 되면은 후속주들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또 후속주들은 늦게 출발한 종목들은 이 종목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일단 위시하이텍으로 검색해 보시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얘기 드린 장면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지난주 쉬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 맞아요. 지난주 일요일날 ET 방송을 보셨다라면 자 AI 관련주만 가진 않는다. 지수가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실적 호전주 같이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얘기 드리면서 화학주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중 화학주 중에 2차전지 관련주 전구체 관련주를 보셔야 되고 그 전구체 관련주 중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의 예약을 해놓은 종목이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1차목표가 6,000원이라고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만 얘기 드렸는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금 어제 13% 넘게 올랐어요. 13% 넘게 올랐고 오늘 또 한 3% 가까이 2% 넘게 올라가다가 오늘 좀 다시 밀렸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는 5,000원대 잡아가지고 지금은 수익이 좀 난 상태입니다. 네. 거의 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어요.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그냥 실적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 이 종목이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좋길래 그러십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실적이 현재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1,288억 나올 예상이고요. 영업이익이 334억. 334면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 매출도 사상 최대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 증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증가세가 계속 점증해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캐파도 증설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사상 최대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3,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PR로 따져봤을 때도 아직 저평가 국면이다. 라고 봤을 때는 추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톡방에만 들어와 계시면 이 내용 TV방송에서 나온 거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올려드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떤 이슈로 가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1의 TMA 합성기술 가지고 있고 전국체 회사하고 PR 9배수를 저평가하고 이거 아침부터 다 얘기 드리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시장 좋을 때 수익 빨리빨리 뽑아가셔야 되니까 반드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위스하이텍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이런 매수매도 타점 이 종목들로도 다시 잡아주시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해 됩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당장 이거 방송 봤을 때 1월 1일 텐데 다음날 월요일 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매수해놓고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고 거기서 또 이상한 갑자기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 또 속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가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저도 미리 다 정해놓고 제가 미리 앞날을 다 예상하고 미리 다 정해놓고 있으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재료나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시장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 들어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실시간 제가 지금 전략을 정한다 하더라도 내일 갑자기
러시아 푸틴이 미쳐가지고 핵미사일 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에서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우리가 같이 실시간으로 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입장하셔야지 어떠한 전략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이 주력 탱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 탱크 30에서 50대 정도를 그리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 14대 등 주력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했던 300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미국, 독일 등 서방 주축국들이 지원한 100대의 탱크로 올봄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에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저는 이걸 처음에 할 때 네. 1년 내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 전쟁이. 근데 안 끝나고 있죠.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네. 1년이 됩니다. 어.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전선마저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교착돼서 거의 진전이 없어요. 서로 진전은 없고 소모전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는 지금 현재 봄이 되면 대공세를 시작할 거라고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지금 전차가 필요한 거예요. 대공세. 그러니까 러시아가 봄에 대공세를 할 때 거기에 방어도 하고 방어하면서 다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전차들이 필요한데 이 전차가 서방제 전차들이 러시아 전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전차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옛날 러시아에 소련 연합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전차를 쓰고 있었는데 러시아 전차가 사실 방어력도 별로 안 좋고 사실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서방제 전차들 같은 경우 특히 챌린지 2 뭐 다른가요, 같은 그게? 경우는 다르죠. 챌린지 2는 사실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보다는 별로 좋진 않아요. 흑표가 영어로 하면 블랙팬서. 우리나라 K2 블랙팬서보다는 별로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챌린저 2가 장점은 뭐냐면 방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도 잘 안. 웬만큼 전차포탄 피격돼도 웬만큼은 전차가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방어력이 엄청 좋거든요. 방어력이 좋다는 얘기는 엄청 무겁다는 얘기예요. 예, 엄청 무겁죠. 단점이 있죠, 또. 무겁다는 단점이. 그 다음에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정말 모든 성능 면에서 우리나라 K2 표현차하고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한데 뭐가 문제냐? 비싸요, 이건. 엄청 비싸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비싸고. 네, 왜냐하면 독일은 우리나라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떤 부분 더 좋은데 독일이 이 무기는 거의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럼 왜 비쌉니까? 별로 안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주적 위에 있잖아요. 네. 거의 그 1년 365일 내내 전쟁 위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되게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도 이게 적응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천 대를 만드는데 독일은 끽해봐야 한 100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데 처음에 독일이 제공 안 하려다가 미국이 압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한 건데 일단 러시아는 이거 보고 또 화가 났죠. 지금 그러면 나토랑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 너네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우리도 그럼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지금 요즘 계속 드론 날리고 있어요. 계속 드론. 왜냐하면 미사일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최강 전차, 러시아의 최강 전차인 T-14 단 한 대도 투입한 게 없거든요. 한 대도 투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T-14를 최전선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 겨우 꼴랑 해봐야 10대밖에 안 된다.
예, 별로 안 돼요. 숫자가 별로 없어요. 이제 최근에 만든 전차인데 이거 양산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성능은 어떤가요? 성능은 좋죠. 좋기는. 근데 그래봐야 별로 안 된다. 대수도. 그래서 이거 해봐야 뭐 딱히 뭐 전선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얘기 드렸던데 쿠판스크 방면으로 진격해서 솔레다를 함락했다고 지난주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외신을 보니까 아직 완전히 함락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함락이 됐어요, 완전히 다시. 예, 결국은 지난주에 얘기한 게 제가 오보는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바흐무트 포위전 역시 그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크라이나가 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솔레다르에서 후퇴하고 바흐무트로 퇴각한 상태고요. 자, 러시아군하고 와그너 그룹 사이에 내분이 있다. 원래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인데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군 욕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와그너를 욕하고 있고 서로 지금 사이가 안 좋다. 하여튼 여러분 러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안 되는 집은 막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현재 드론 공격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가 및 에너지. 자, 그럼 투자 아이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세에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정유주 기타 관련주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거 지난주에 써놓은 거예요. 지난주 방송을 돌려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제가 귀찮아서 별로 수정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그렇죠.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난주에 그대로 맞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별로 크게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맞추셨네요. 그리고. 네. 자, 보시면 SO일 한번 볼까요? 정유주 뭐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정유주 올라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SO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O일. 자, 우리 아람코 사우디 왕자님이 갖고 있는 우리 정유사죠. 자, 이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 드리고 자, 올라왔죠? 네,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SO일. 자, 올라오고 있다. 자, 그다음에 자, 화학주 위주로 또 공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난주에 이거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난주 공략 써놨죠. 예, 네. 그럼 이게 히든 종목이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표시가 지난주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였다라는 걸 글씨 바꾸셨네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리면서 여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농산물 관련주 일단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자. 방산주 5주 전부터 제가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와 한국항공우주 제공약 전략을 제시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합권이라 제가 할 말은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익이 지금 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냥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매수가 근처에. 자,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사우디 네옴시트 관련주 수익 실현 후 감망했는데 요거 하나 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 방송을 하고 있는 1월 27일 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 네옴시트 관련주 현대건설기계 오늘 반등 다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전선 전기 배전 설치 관련해서 중동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인데 현대일렉트릭 오늘 또 5% 상승.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BMT라고 사우디의 아람코에 직접 납품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BMT도 4.28% 상승. 그러면서 이 네옴시트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또 움직였다는 거. 이 부분 좀 확인하시고 제가 항상 사우디 네옴시티 뜰 때 우리가 맨 먼저 보자는 게 바로 히림이었는데 히림이 오늘 좀 힘을 쓰다가 막판에 밀렸어요. 9%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9%까지 갔다가 좀 밀렸던 건데 히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있는데 히림은 사실 뭐 회사가 엄청 좋다기보다는 그냥 이슈성으로 지금 현 정부와 아주 밀접하다라는 이 이슈성으로 히림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림까지도 오늘 올라왔다라는 거.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매수 시점은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다시 잡을게요. 오늘 사실 어제 잡았어야 되는데 어제 못 잡았으니까 그럼 놓쳤잖아요. 일단 한번 놓쳤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좀 흘려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재공략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한다. 제가 매일매일 이 방송을 할 수 없어요. 팍성이 TV에서 그 시간을 주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주시면 좋겠지만 저 혼자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자, 신재생에너지 조종시 매수 관점 얘기 드렸는데 1차 조정 매수 관점 하고 매수 얘기 드리고 좀 올라왔습니다.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자, 일단 신재생에너지 사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님께서 아랍에미리트 순방하면서 이 이슈가 한번 신재생에너지 이슈가 한번 왔는데 뻗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목이.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기다려보자.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내용은 뭐가 있느냐.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은 한번 눌리면서 우리가 좀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산주들 중에 정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네. 여러분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인데 이 드론 관련주들 중에 사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 드론을 엄청나게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론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가 이 드론을 잘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여러분 깜짝 놀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드론을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 우리나라 전투기 KF-21 차세대 전투기라고 현재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쉽게 들을 수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그것까지 하는지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드론이 지금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름도 멋있습니다. 가오리 X2라고. 네? 이름이 가오리 X2예요. 이게 그 드론 전투기 정찰 전투 및 모든 걸 다 수행하고 가끔 이제 우리나라 그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있으면 그 조종사가 탄 전투기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몸빵으로 막아준 역할까지 하는 되게 많은 역할을 하네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드론을 현재 땡땡땡땡에서 개발 중에 있어요. 그걸 또 히든 종목으로 주시는 당연하죠. 건가요? 여기서 공개를 못 합니다. 왜 못 하시나요? 여기서 공개하면 여러분들 그냥 막 살 것 같아서 이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네네. 전략이 필요하고 이 종목 이에 플러스로 이 종목에다 부품을 납품해서 회사까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두 개네요. 드론 두 개, 관련주. 예, 그리고. 두 개인데 우리가 이 드론 이슈가 나올 때 이 종목들은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알고 보면 곧 이 가오리 X2가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 네. 공개가 되면 아마 주가는 뜰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너란투머치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이 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섭섭할 뻔했습니다. 보니까 히든 종목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또 주시네요. 이 히든 종목 드론 관련주 그리고 부품 납품 관련주 노란 톡방 안에서만 입장하셔야지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란 톡방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를 이끈 네 가지 키워드가 시총 상위 대형주, 그리고 챗 GPT,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미디어 엔터였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과 함께 이 관련주들의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월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 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월이 끝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월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1월 점검을 해보자고요. 1월에 마무리 점검을 한번 해보고 2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우리가 1월에 핫했던 게 뭐냐면 당연히 AI 관련주, 챗GPT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까 AI 관련주는 이제 수익률 리뷰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를 좀 봤을 때 제가 딱 확인했던 종목은 확인했던 분야는 뭐냐면 자, AI를 진행하려면은 이 AI가 엄청난 리소스를 잡아먹어요. 지금 현재 기술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리소스를 잡아먹는다. 그럼 이 리소스를 잡아먹으면은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해서 어제 제가 TV방송 얘기 드렸던 게 클라우드 관련주를 보자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클라우드 관련주를 보고 그다음 통신을 해야 된다. AI도 결국 로봇이 나오고 로봇은 AI로 움직일 거고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걔도 AI예요. 네. 걔도 인공지능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런 로봇들에 대해서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그 인공지능이 그 안에 그 로봇 청소기 내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통신이 필요하면 그럼 도대체 어떤 통신 관련주들이 갈 것 같냐? 당연히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겠죠. 근데 그 종목들이 많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그걸 건너뛰면은 그러면 이 로봇 관련주 결국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인기잖아요. 무인기인데 이 무인기 같은 경우가 사실 조종사가 조종을 해줘야 돼요. 집에서. 네. 아니면 군부대 안에서.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무인기 시대가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가 될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게임을 잘하잖아요. 그쵸. 임요한 같은 분들이 무인기 조종하잖아요. 그 엄청난 그 마이크로 테크니컬한 그 움직임으로 네. 예, 그 전략가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죠. 게임 우리나라 잘하시는 분들 초등학생이 많죠. 해도 외국 애들보다 이겨요. 우리나라는 롤 컨트롤 보세요. 롤 LOL 그 롤 게임 할 때 컨트롤과 그 채팅 타자 스피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대응도 못해요. 초등학생들이 엄청 네,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조기 교육을 그때부터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인기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선두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임요한 같은 분들은 우리 진짜 임요한부터 해서 우리가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자원 관리 되게 잘해야 돼요. 이분들이 나중에 전쟁 났을 때 지금 그냥 군부대에서 이렇게 몇 번의 컨트롤로 그냥 전멸시킬 수 있어요, 상대방을. 예,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세한 컨트롤뿐만 아니라 그 컨트롤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거기에 돼 있는 자율주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하면서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거예요. 테슬라가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요 내용이에요. 자, 테슬라 내용을 한번 지난 어제 거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앞에 있네. 자, 여기 있네요. 자, 테슬라가 자동차 사업부가 호실적이고 선방하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북미 지역에 제가 어제 방송 때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맞아요. 잘 모르셨을 텐데 북미 지역에 40만 명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40만 명이 베타 프로그램 테스트 참여 중에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다? 곧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테슬라는 결국은 전기차로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왜냐? 우리나라도 근데 자율주행 차들이 몇 개 있지 않아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죠. 아. 3단계 자율주행 정도죠.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현대차가 지금 4단계 자율주행 테스트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완전 5단계 자율주행. 5단계. 예.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안 돼요. 이게. 왜요? 예, 법이 문제예요. 법을 바꿔야 돼요. 예, 중요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이제 수익성 하락했는데 수익성이 왜 하락했습니까? 차량 경쟁하느라고 판매 경쟁하느라고 차량 가격을 할인했단 말이에요. 할인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다들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전기차 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한데 사실 테슬라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엄청나게 입지를 굳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테슬라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 이쪽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걸 봤을 때 결국 AI,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그리고 결국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 다음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클라우드 관련주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는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 잠깐 화면 보여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종목이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 현재 급등도 전혀 안 했어요. 급등도 안 했고 테슬라 관련주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다라는 거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다음 테마는 뭐다라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자, 리오프닝 관련주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 연초에 올라왔던 강했던 종목들 중에 리오프닝 관련주와 미디어 엔터 관련주가 가장 핫했습니다. 네. 가장 핫했는데 최근에 챗GPT 관련 AI 관련주들이 뜨면서 이 종목들이 좀 지금 매수세가 좀 꺾여 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AI 관련주가 주구장창 혼자 갈 수 없다니까요. 같이 가야 가다가 분명 조정 받을 거예요. 조정 받는데 그때 빠졌던 자금이 그럼 어디로 가겠냐는 거야. 리오프닝 쪽으로 가겠네요. 리오프닝이 안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고 하나투어 자, 안 올랐는데 뭐 이 정도 올랐어요 이미. 자, 이것도 로란트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제가 공개로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 이 TV 방송에서 공개했던 종목인데 지금 우리는 수익이 꽤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 평단가 58,000원 정도 되는데 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죠. 리오프닝 관련주 자 파라다이스도 자 박스권 상단을 뚫었어요. 뚫었고 지금 현재 안착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안착만 완전히 하게 되면 바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자 뭐 대한항공 보시면 아시지만 대한항공도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 30일 날 자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고 이틀만 자고 일어나면 마스크 해제 2월 딱 되면 드디어 이제 마스크가 딱 해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당분간 쓰려고요.
마스크 쓰니까 좋더라고요. 예, 잘생긴 줄 알아요. 저는. 눈만 딱 보여주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실 맞나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마스크 벗지 알겠습니다. 말라고 웬만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스크 관련주로 마스크를 벗으면 당연히 뭐가 화장품 관련주죠. 당연히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코스맥스. 자, 현재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꾸준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사실 미리 간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리오프닝과 AI가 합쳤을 때 이게 파급력이 세서 이 종목들은 미리 갔어요. 그게 뭐냐면 뷰노. 뷰노요? 뷰노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등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예요. 아,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일단 마스크를 벗어야 뭐 안면 시술을 하든 뭐 그쵸. 뭘 하든 뭐 필러를 넣든 뭐 보톡스를 놓든 간에 일단 마스크를 벗어야 뭐 마음 편하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덴티움도 마찬가지죠. 덴티움도 최근에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오스테 임플란트는 최근에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사모펀드에서 아예 이거 내가 사버리겠다고 덤비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오스테 임플란트는 그냥 아예 한 방에 그냥 올라갔죠. 자, 급등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 관련주도 또 미리 움직였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나 나머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모아간 전략 좋다.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가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기도 하고 미디어 엔터가 최근에 상당히 강한데 제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지난주에 수익 실현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자, 지난주 수익 실현했고 제가 수익 실현한 가격이 52,500원. 52,7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체결돼서 수익 실현 완료했어요. 완료했더니 한 며칠 밀렸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 나오네요. 다시 돌아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전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잡지 않는다 일단. 이번에 잡지 않고 근데 YG 엔터테인먼트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블랙핑크가 홍콩 콘서트를 하는 걸 봤는데 네. 홍콩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가 중국 중화권 연예인들 집합했더라고요. 오. 콘서트 보려고. 자기들이 콘서트 보려고. 그러니까 중화권 대스타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잘 어린 신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김민경 아나운서 잘 모를 거예요. 누군데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7080 세대들이 아는 홍콩 무협 영화, 르와르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들, 구숙정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제분들 데리고 다 블랙핑크 공연 보러 왔더라고요. 다. 그리고 그걸 서로 인증하고 자기들끼리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그 정도라서 사실 파급력이 괜찮았는데 근데 요거보다는 확실히 JYP가 강하기는 JYP 신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71,500원 신고가예요. 전체 신고가. 자 역사상 최대 신고가예요. JYP는 지금 주가가 최고 고가입니다. 근데 사실 JYP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생 아이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신생 아이돌이 없지만 라인업이 아주 다양하게 잘 꾸준하게 다들 인기가 어느 정도 다 있죠. 고만고만하지 않고 레벨업 돼 있는데 여기서 정말 탑은 아니지만 네. 최고 탑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BTS 블랙핑크급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바로 그 밑단계에서 그룹이 여러 개가 있죠. 그쵸. 라인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거고요. 그 JYP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내부의 사업이 다 몰려 있어요. 분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SM 같은 경우 뭐 디어유,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뭐 밖으로 빼놓고 자꾸 분사를 해가지고 이 실적 나오는 거를 다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JYP 같은 경우는 다 모여 있습니다 안에. 이 YG만 사면은 그 안에 싹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이 좀 쉽다라는 거고. SM은 전 개인적으로 SM을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다는 관점하고 쉽지 않다는 관점. 라인업은 너무 올드해요. 그리고 자꾸 이전에 뭐 2세대, 3세대 아이돌들. 그리고 엑소 같은 경우가 사실 주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주력이죠. 주력인데 한물 갔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얘기하면 엑소 팬들이 좀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아마. 많이는 뭐라 안 할 것 같아요. 엘들이 왜냐면 많이는 뭐라 안 할 것 같은 게 엑소 그 멤버들이 요즘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자꾸 이상한 술집에서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약간 리스크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그냥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아예 제가 그냥 이거는 공개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히든 정보 안 할게요. 원래 히든 정보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2주 전에 히든 종목이었어요. 이것도 히든 종목이었는데 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자 저는 참고로 이렇게 뉴진스가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전 최근에 리세라핌도 다시 괜찮더라고요. 계속 네. 찬양을 하시네요. 네, 리세라핌도 괜찮다. 이종 하이브 라인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이브를 좀 우리가 자세히 좀 계속 추적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미디어 엔터까지 다 얘기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 그리고 챗 GPT, 리오프닝 관련주들, 미디어 엔터들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자율주행 관련돼서 알 수 있죠.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하이라이트 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쏟아졌고 다음 주에도 역시 실적 시즌 최정점을 지나게 되는데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유망 종목으로 주셨잖아요. 네. 이 리뷰 한번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공개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었는데 자 4분기 실적 시즌 유망 종목으로 해서 제가 일단 세 종목을 얘기를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비추로셀, 두 번째 TNL, 세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여기서 비추로셀은 제가 공개로 얘기 드렸는데 접근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는 비추로셀을 이전에 훨씬 전에 얘기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얘기하는 그날 이게 급등해 버렸어요. 오. 그래가지고 비추로셀을 그냥 공개를 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TNL과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비공개로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알려드릴게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TNL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모두 다 일주일 동안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TNL. 저는 이 TNL이 여러분 사상 최대 실적을 그냥 예약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창상 피복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 지금 여기 몇 상처 났거든요. 네. 상처는 그 TNL 창상 피복제 여기 붙여놓으면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TNL 거 지금 살려고 지금 아. 뭘 못 사 시간이 네. 없어서 못 샀는데 이 TNL이 북미로 수출을 하는데 북미부터 시작해서 유럽 뭐 다 수출을 중국까지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 나간 물량이 통관 물량이라고 하죠. 이미 통관 물량 이미 잡혔어요, 다. 그게 사상 최대예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사상 최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TNL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갈 것이다. 자, 보시면은 자, 이 TNL에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이 싹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 상호펀드에서 지금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마찬가지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지난주에 공개해드리고 시세 한번 쫙 나왔죠.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도 소폭 상승해서 쭉 가고 있고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기관에서 싹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종목을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하셨으면은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한 종목. 지난주에 요 종목을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없어가지고. 드릴 건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반도체 검사 장비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요. 판매합니다. 이 종목도 사상 최대예요. 이거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이미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의 대단한 점을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실적이 좋으면 이 종목은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기관이 딱 5일 매도하고 계속 사요, 지금. 오. 작년 9월이면요. 엄청나게 오래전이에요.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냥 싹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적 발표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반드시 확인하시고 원래 실적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가 프리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번 주, 돌아오는 이 다음 주에 실적이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AMD,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고 메타, SK하이닉스, 애플, 알파벳, 아마존, 퀄컴 목요일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 유망 종목 한 가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해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중요한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 또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